김봉권 교수님은 온광대학교 연구교수로 계시다가 현재 일본 오사카에서 기거하시면서 아주 건강치 않은 몸으로도 아주 매진하고 나주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한 2년간 나주 지역을 왕래하시면서 많은 족적을 남기신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보내주신 우리 김봉권 박사님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주제는 머릿말부터 해서 한일 시민 교육 그리고 마지막 대막치 그리고 매진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그 과거사, 한일 간의 과거사에 대해서 이미 1965년 6월에 한일 기본조약, 한일 청구권 협정이 맺어졌는데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가? 철저한 진성 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 또 진정어린 사죄가 되어 있지 않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정부라든가 이런 국가기관에 요구하는 것보다는 양국에 살고 있는 시민, 특히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성숙한 시민들이 진심으로 진상규명을 하고 과거사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반성의 토대 위에 시민사회 기초가 되는 평화, 생명, 인권 확립을 위해서 나갔을 때 진정으로 동아시아 평화라든가 인권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취지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나주 동학농민혁명을 이용하게 된 것은 2016년에 진도 동학농민혁명 아시아적 교육연구 유상회에 대해서 참가를 하면서부터 이루어졌고 또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일본과 나주가 교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2016년에 진도 동학농민혁명은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느냐? 이거는 1995년에 당시 역사학과 교수인 이노우에 홋카이도 대학 교수가 동학농민군 지도자 200호를 홋카이도 대학에서 발견했어요. 이때 유학 중인 박명수 교수도 여기에 참여했고,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공안이 되고, 그런데 이게 이 유골이 오랫동안 이 진도로 돌아가지 못하고 떠돌게 돼서 2016년에 이 유골에 대해서 학술제가 일어났고, 그리고 지도자가 나주 전투에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붙잡혀서 나중에 진도로 해서 유골이 이렇게 됐다가 홋카이도로 나중에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유골은 현재 2019년에 전주의 녹두관에 이렇게 뭉쳐졌어요. 그때 당시에 이 국제학술대가 여기 보면 나카츠카 아키라 교수라고 나라 예자대학의 이 교수고, 그리고 조경발 책바대 교수, 그 다음에 이 이노우에 카츠오 홋카이도 대학 교수, 박명수 교수 등등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 다음 사진을 보면 이분이 바로 지난 10월 30일 날 나주를 방문했던 홋카이도 대학의 이노우에 카츠오 교수입니다. 조경달 교수고요. 이건 저지요. 그래서 당시에 이 진도에서 장흥을 거쳐서 강진 병행선을 거쳐가
이때 나주 방문했을 때 이 박명수 총장께서 제 선배이기도 합니다만 저에게 나주를 안내해 줄 사람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제가 전남대학에서 한문 공부를 같이 했던 나천수 박사님께 나주 안내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천수 박사께서 서성문, 금성관, 그리고 나주 우영, 그리고 처형터를 둘러본 다음에 이 타짜리 곰탕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때 당신들은 이러한 어차피 가해자 입증인데 왜 피해자인 동학농민분들을 연구를 하느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고 이노우에 교수가 진실을 밝히는 게 역사학의 삶입니다. 그걸 토대해서 이 진심 어린 어떤 사죄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전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신을 갖습니다. 그런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확립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척 나천수 박사가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아까 이게 이제 1995년 이 6월이 발견된 이후로 바로 이분 나카츠카 아키라 교수가 1997년에 홋카이도 대학 삿포로에 방문을 합니다. 이때 이노우에 교수와 아까 박명수 교수를 만나서 이 동학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바로 경복궁을 선정하라. 여기에 자신의 글에 이 동학 두 객을 이거를 책에 넣겠다고 이렇게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나카츠카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나카츠카 교수님의 판단에 의하면 일본은 메이지 신 이후에 휴양제 국가를 지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일본은 시민사회의 어떤 추구를 했는데 근대화를 하면서 이때 1894년 청일전쟁, 동학농민혁명,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을 진화하면서 청일전쟁과 노연기로 이어지는 군국주의 길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일본이 군국주의로 가는 길을 철저하게 막고 항거했던 사람들이 동학농민군들이기 때문에 바로 동학농민군들이야말로 제국주의라든가 군국주의에 항거했던 위대한 혁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러한 처절하게 돌아가신 이분의 유고를 자신의 책에 넣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2000 여기 보면 6년부터 2023년까지 약 18회 동안 일본인들이 바로 동학농민혁명의 전적지를 찾아서 방문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주로 사는 곳은 이 나카츠카 교수는 나라의 제대 교수입니다. 나라. 원래 오사카 출신인데 나라 교토 대학을 나오셨어요. 그리고 나라 예자대 교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목해야 될 것이 어디냐면 마이주루 교토에 속해 있는 마이주루 시가 중요한 건데 바로 마이주루 시의 요에 선생이 있어요. 요에 선생. 이 요에 선생이 어렸을 때 바로 이 한국 징용 노동자를 끌고 이렇게 태우고 1945년 8월 24일 날 원래는 이쪽으로 부산으로 바로 후송을 하려고 했는데 이 배가 마이주루시에 와서 폭파가 됐어요. 바로 이걸 목격했던 요에 선생, 요에 같이 있고 선생이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이분도 바로 누구야 나카츠카 교수와 함께 이렇게
그것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이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후지 여행사의 이 오다 사장입니다. 이 오다 사장은 후지 여행사라는 여행사가 이미 1800 때부터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민사회, 인권, 자유를 외쳤던 그런 그 여행사의 대표적인 그런 주적 일본의 7대 여행사 중 하나죠. 이분이 그 대를 이어서 여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 도쿄 동경 부근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주로 일본 분들은 동경,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도쿄, 동경, 요코하마, 전면 요코하마에 이 여행사가 있죠. 나라, 오사카, 교토 요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자유와 인권, 평화를 사랑하는 일본 시민들이 이 답사에 매년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요에 같이 있고 선생은 한국의 문화를 너무나 사랑을 해서 한국의 문화의 핵심은 바로 탈에 있다, 탈춤에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의 탈춤을 배우고 당구를 배우고 바로 이 동학농민군의 어를 찾기 위해서 직접 이 동학농민군들 탈을 제작을 해가지고 나주시에 기증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오늘부터 지금 이어서 해야 될 건데 2012년에 나주를 첫 번째 방문을 했고 나주 13년에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에 나주에 세 번째 방문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제막식 행사 때 받았던 제막식의 표는 잘못됐어요. 이 표가 가장 완벽한 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때 2022년에 나가츠카 교수가 94살로 94세로 나주를 방문하고 이어서 1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갔는데 그 이후로 폐렴으로 아파 누우셔가지고 23년 네 번째 방문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아깝게 돌아가셨어요. 바로 이분이 나가츠카 아키라 교수. 저희들이 사제비 제목식 건립추진위원장을 부탁으로 갔을 때 박명수 총장님과 저 그리고 여기는 김재룡 교수라고 서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는 그랬지만 그리고 오다 사장 등등이 방문을 했는데 이제 급이 2023년 10월 29일 날 나가츠카 교수는 폐렴으로 돌아가시고 결국 유명을 달리하시고 아주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천 박명수 총장과 오다 사장, 그 다음에 요회 선생, 그 다음에 따님입니다. 그 집을 방문해가지고 본문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나주와 한일 동학 기행단의 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나주가 동학 역사상 주목이 되는 것은 특히 2016년 미나미 고시로라고 하는 일본군 후비호령 19대대장 문서가 어마어마한 문서가 발굴이 됐어요. 바로 여기에 나주에 일본군 정토군 본부가 있습니다. 정보를 토벌하는 본부를 나주에 설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주 우영터에 수많은 동학농민분들이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또 서울로
이후에 이노우에 교수에 의해서 바로 그 아까 여기에 여기가 19구인데 여기에 거주했던 그 병사가 히로시마로 가서 한국에 와가지고 종군했던 그 일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2월 4일 날 나주부에 도착했던 이야기가 바로 나오죠. 그래서 매일 12명씩 103명을 넘었고 시체를 버린 것이 680명에 달아요. 그 근방에 있던 악취가 진동하고 땅은 죽은 사람들의 기름이 하얀 은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 이곳은 지금 LG화학에서 제공한 그 나주 공원이긴 한데 여기에 위령비라든가 사제비가 건립된 가장 좋은 건데 아깝게 LG의 협력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사실이 일본 시민들에게 알려지자 일본 사람들이 2012년과 13년에 나주시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나가츠카 교수는 약 10,000권에 달하는 책을 전라남도 도립도서관의 금학원에서 개정식을 갖게 되고 다시 아까 얘기한 2016년 10월 20일 날 이게 나주 우영을 이노우에 교수님이 방문하면서 나천수 박사와 이노우에 교수의 이런 대담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이후로 2018년 12월에 박명수 교수가 원광대 총장에 취임하게 됩니다. 박 총장은 나주시장과도 대단히 친분이 있었고 나주시와 어떤 연대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나천수 박사도 동학농민혁명이라든가 이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나주시에 정식적으로 나주 동학농민혁명을 재조사를 하고 어떤 그 나주의 어떤 전략, 다시 하기에는 한에서 흑으로 가는 전략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5월에 강인구 시장과 박명수 총장이 정책 결정을 해서 블루 오션 전략을 발표해 어두웠던 과거의 역사를 어떤 흙으로 덮는, 그러니까 한에서 흙으로 가는 그러한 일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10월 30일 날 나주시와 원광대 동학 시민교류회가 교류에서 MOU를 체결해가지고 여기 보면 강인규, 박명수, 정상승생 여기는 이노우의 갑조라고 있죠. 이 3자 간에 나주와 원광대 그 다음에 일본 동학기획단이 협약을 맺어서 앞으로 진실을 조사하고 또 거기에 깊은 정신을 개선하고 또 위력탑을 건립한다라고 하는 업무를 체결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바로 그때에 나빌레라 지금 현재 여기도 지금 현재 지나고 있는 나빌레라인데 이 나빌레라에서 여기 이노우에 교수가 있고 같이 오고 있네요. 이노우에 교수가 중요한 글을 발표해요. 이게 바로 동학농민군 학살 사진 글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이미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군들이 한반도 남쪽 호남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특히 서남해 안에서 그 중심지가 나주였다. 이거를 조사를 하고 지식으로 일본인으로서 우리 선조들이 한 것만 사죄한 것. 이러한 진심 어린 사죄가 바탕이 되어야 한일 간의 평화가 된다라고 하는 진상규명을 요구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학술대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현재 보이고 있는데
한일 학술대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나주시에서 김윤희 과장이라든가 또 윤지양 팀장 여기 강인구 시장, 강민공장이 회동을 해서 3대 연대 확인을 하고 나주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결국에 이제 한일 학술대회가 나주 시민회관에서 이번에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이주리시에서 살고 있는 요해 선생이 공항농민 두상을 10점인가 말고 있는데 이거를 직접 제작을 해가지고 나주시에 기증을 했어요. 나주시에서 이걸 잘 보관해야 돼요. 그리고 이 김재룡 교수가 거기에 서해 전시를 했고 직접 유령제를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가장 큰 중요한 것이 희생자가 조사받기 시작했다. 김민태 선생이 많은 공헌을 했고 여기 일본 측에서는 나가츠카가 아니고 홋카이도와인데 이노우에 교수가 많은 공헌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나주시의 중요한 변화가 이 박경중 원장이 나주시의 유령기 건립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저는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박 원장께서는 이 나주 동학농민군 측보다는 수성군 쪽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도 나주시에는 이제 동학농민 한일 이제 나주시가 시민사회 앞으로 바람직한 시민사회를 하기 위해서는 유령기가 건립돼야 된다라고 나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이 제3회 학술대회가 2021년 11월 12일 날 나주시청 대회의실에 열립니다. 저는 마스크를 쓰고 있죠. 바로 그 앞에 제2회 학술대회나 제3회 학술대회는 모두 엄중한 코로나 상황이 돼서 일본이 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줌으로 했는데 이때에 나주석 외곽의 전투가 현장에 답사가 되었다. 특히 이 중요한 답사가 이 고마코 전투, 대거 천안이한 지역 모반을 중심으로 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그 답사, 그리고 이 나주성 북쪽의 답사들이 다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차 동학농민혁명은 항일 의병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다시 하자면 동학농민혁명은 봉건적인 부패를 타파한 것뿐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일어선 운동이다, 의병이다라고 하는 게 조명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나주 지역의 동학 지도자들이 100여 정도가 분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유령탑 건립이 본격적으로 모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게 이제 벌써 한 3년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전남측 전역에 나주 동학농민혁명 인식이 확산됐어요. 특히 그 뒤영태 동학 유족회 회장을 비롯해서 광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족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단계가 이 사전 유령탑 건립 모색이 되는데 2022년 9월 20일 날 윤병태 나주시장과 김윤희 문화관광과장, 강명수 총장, 나턴수 박사, 이영기 원장이 회동을 해서 유령기 건립 장소를 일단 서성문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서 나중에 LG화학터로 갔다가 마지막에 현재 역사공원이 있는 그리고 중림동 거기에 지금 차제비가 건립되죠. 그리고 예산은 일본과 한국 측에서 각각 3만 원을 만든다. 그리고 나주시에서 제막식 비용을 마련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나주시에서 제막식 비용을 마련을 한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나중에 그거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 날 윤병태 시장께서 일본의 히토야마 총리에게 나주시에 유령비 건립을 할 것이다 하고
하고 사실을 통보를 했어요. 이거는 뭐 국제적인 다 약속인 거죠. 그리고 2022년에 일본 측 동학기획단이 나주를 방문해서 이제 임병태 시장, 박근혜 총재, 나가택 교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 회동하는 자리에 나주시가 부지를 마련해 주겠다. 미래경비 결립에 적극 협조를 하겠다라고 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여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양희은의 진술로 합탕을 하면서 이걸 행사를 바꿨어요. 그리고 다음 날 19일 날 나가치과 교수가 미래경비 결립지에 이름보다는 단체명을 기록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 모금운동이 시작됩니다. 박근혜 총장이 건립 특위서, 그 다음에 일본 측은 11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목표 완료로 이제 모금을 시작했죠. 또한 나주시에서도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어요. 특히 가장 중요한 분이 김종순 나주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그 선영란 학예연구사, 이분들이 나주시에 12개 그 단체 공문을 보냈어요. 나주문화원, 나주향교, 남평향교, 나주학회, 나주향토문화연구회, 나주농민회, 나주여성농민회, 동학유족회, 나주독립운동 민음사업회, 남파고태,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서로 식당에 모여서 회의를 열어서 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한다. 그리고 위원장은 나천수, 총무는 서재광, 나주 독립운동 김동관 사무국장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1차 회의가 12월 1일에 있었어요. 그래서 서재광 총무가 어마어마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동학농민혁명은 세계사적인 그런 개념적인 그런 사건이고, 그래서 나주가 결국은 위령탑을 건립하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탑을 건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경을 포함해서 예산 규모를 7억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예산은 나주 관내 16개 기업, 48개 시민단체를 지원을 받아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향후 5년 동안 사업을 이루잖아요. 근데 이 원래 MOU 체계는 지금 나주 그다음에 이 원광대 그리고 일본 측의 이 합력으로 이런 위령비를 건립한다고 하는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박 총장이 이거는 이 나주시에서 향후 5개년 사업으로 진행할 거고, 우선은 조그마한 위령비라도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제2회 위령탑 건립준비위원회가 2022년이네요. 12월 22일 날 김종순 문화관광과장, 선영란 학예연구사, 비영태 유족회장,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나천수 박사님이라든가 서재원 총무, 그 다음에 저도 뭐 참여했지만, 그래서 이때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져요. 어차피 나주에서 위령탑을 10억짜리를 건립한다면 일본에서는 이제 사재비를 사재를 했기 때문에 사재비라고 명칭을 변경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거는 원래 일본 측은 사재비라는 말보다는 위령비나 위령탑을 이렇게 선호했어요. 그래서 이 사재비로 변경을 하게 되면서 조금 난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박명수 총장이 나가택 아키라 교수한테 전무 사정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사재비로 명칭을 변경하면 쓰겠다라고 해서 아키라 교수가 과감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사죄를 해야 표가 간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런 거를 받아들여야 한다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다른 분들하고 동의를 얻어서 사죄를 명칭이 변경이 되었고, 나주시에서는 나천수 박사가 나주시 추진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3분대로 끝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나주시 대표로는 나춘수, 박명수, 나가치과 아키라 교수가 대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래서 그 위원장을 맡아주라고 아까 처음에 봤던 사진에서 나가치과 교수를 찾아가서 여기에 서명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제비 건립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한 거는 이 명칭 변경에 일본 측이 동의를 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모금 활동에서 이 나주 시민, 원광각 동화경자, 시민 유족 등이 9월 6일까지 약 3,5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받습니다. 특히 재경 동창회 원광대에서 500만 원을 예산 부족에다 지원했는데 그때 조선한 사람이 박노일 총장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김영철 대둔산 케이블카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식당에 있는 분이 주선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깝게 케이블카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도중에. 어쨌든 이 모금이 순수하게 시민들 차원에서 그 다음에 원광대, 동학영문자들만 이루어졌다. 그러면 나주는 왜 안 했냐? 이 나주는 사제비를 하게 되면 인국 사제비인데 왜 우리가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부결이 된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향후 나주는 유력탑을 건립해야 됩니다. 그래야 12월 달에 논의했던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주시 부지 확보, 그러나 나주시에서 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나춘수 박사께서 사제비 제작과 건립이 이루어졌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피문은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8회 한일동학기행 시민교류회가 햇달이 운항에서 있었는데 이때 8시 10분경에 나가치과 교수가 결세하였다는 조직을 듣고 모두가 울먹이면서 고인의 순국한 뜻을 이끌어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날 제막식 행사가 결국에 이제 한일 사제비 건립 추진위원회 주체가 되고 나주시의회, 건강대학교, 전국동학유족회, 나주학회, 나주목 향토연구회 후원으로 사제비가 건립되었고 이게 제막식식하고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어쨌든 나가치카 교수는 사제비 건립은 한일 양국 시민들의 평화와 인권 확립을 위한 결의를 보여주고 앞으로 영원히 잊지 말고 양국 시민들의 평화와 인권 확립을 노력해달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죠. 이제 마지막으로 맺은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사제비가 건립됐습니다. 그 사제비 건립은 한일 시민 교류의 절정을 보여주는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확립을 위한 앞으로 그런 활동으로 배승되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주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이 되는 유령탑을 건립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해성으로 가는 길을 본격적으로 모색을 해. 뭐 아까 10억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더 모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주시에서 가장 모범적인 유령탑을 건립을 시켜라. 그 다음에 이게 동학농민혁명의 이 혁명은 단순히 싸우자는 것만은 아니에요. 인간의 생명이나 평화, 인권 확립, 이 제반 분야에서 그 생명 정신을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주시의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본격적으로 개선해 갈 수가 있고, 하나 이 안타까운 것은 나주시가 각 지역과 연대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제비 할 때는 무안에서도 많이 왔대요. 공주에서도 보고 이 나주 전투라든가 나주의 정통 활동은 나주뿐만 아니고 무안, 광주, 당진 또 각지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주가 중심이 돼서 각각 연대를 하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 또 나주가 시민사회가 주축이 되는 세계 평화 도시가 구축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봉건 선생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한 귀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갔습니다.